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성문수님을 드디어 찾아뵙습니다. 예전부터 좀 저도 많이 뵀었어서 좀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계기로 한번 만나 뵙네요. 네, 저도 항상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다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여러 좋은 내용들을 보호자님들한테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저 또한 뭐 보호자님들보단 경력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많이 서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기적으로 보시던 이제 선생님이 저희 샵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받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은 뭔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채널에서 한번 초대를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한번 해주실까요? 네, 훈육미용사 성문수라고 하고 카나비스 펫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원장입니다. 훈육미용이라는 게 저도 좀 성문수님 때문에 좀 많이 알게 됐는데 훈육미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훈육미용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강아지 쪽 관련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뭐가 맞는지 사실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 경험해보자. 미용사를 할지 훈련사를 할지 흔한 펫샵을 운영할지 수의사는 아무래도 가방끈이 짧아서 이거는 진작에 포기를 했고 멀티샵에 들어간 거예요. 미용도 하고 호텔도 하고 용품도 팔고 심지어 분양도 했었죠.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분양에 대한 이제 그 현실을 모를 때였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 현실을 다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분양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용을 하는 것도 제가 이제 밖에서만 용품만 팔지 않고 이제 이렇게 밖에서 용품이 팔면 미용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깨너머를 이렇게 한번 보죠. 나도 저거 해보고 싶은데 미용 나도 해보고 싶은데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용사다 보니까 미용사라고 해서 무능 강아지를 잘 컨트롤하고 교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용은 뭐 미용사, 훈련은 뭐 훈련사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이 있는 친구들이 미용실에 와가지고 입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마개 일단 씌우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표현하는 게 보이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용을 당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선배들이 너무 강압적인 것도 제가 그 장면을 많이 보면서 문제 행동이 있는 애들한테 포커스가 간 거예요.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나마 좀 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딱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교육, 훈련. 그러면 단순하게 저는 그때부터 이제 훈련사로 이제 넘어간 거죠. 훈련소에 가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좀 배우면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는 것만이 답이 아닌 이제 참을성도 배우고 괜찮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게 딱 훈련소여서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배우고 다시 서울로 오게 돼가지고 이제 난 뭘 하지?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용 때 물던 친구들이 그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미용을 다녀보자. 학원을 다녀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돈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국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학원을 6개월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다니게 된 거죠. 학원을 어느 정도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저쪽에 이제 뭐 견습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계속 무는 개를 관찰했어요. 계속 무는 개를 관찰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좀 덜 물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빨리 적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훈육미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나는 나중에 훈육미용이라는 걸 널리 퍼뜨려야겠다. 그래서 훈육미용을 이제 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러면 훈육미용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훈육미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대략 17년도부터였을 것 같아요. 한 5년, 한 6년? 한 그 정도 되셨네요. 오래되셨네요. 그때 당시에는 그죠 훈육미용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고 네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실천을 하셨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도 이게 이름을 막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미용이라고 할까, 뭐 훈련미용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트레이닝 막 영어를 붙여볼까 하다가 가장 좀 한국적인 느낌. 맞아. 이제 훈육이 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았고. 맞아. 훈육미용 자체가 없었죠. 물론 누군가는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퍼뜨렸던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훈육 이거 너무 궁서치 느낌 나가지고 이거 좋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한 5년, 6년째 훈육미용을 하고 계시는데 힘든 점이 있을까? 고충 같은 거?
힘든 거는 사실 무슨 일이나 힘들 거예요. 그 회사원도 힘들 거고, 뭐 선생님들도 다 힘들 거고, 훈련사도 힘들 거고, 수의사 다 힘들 건데, 그거는 사실 뭐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힘든 거는 사실 그거죠. 그 잊을만 하면 논란이 터지는? 네, 잊을만 하면. 근데 그 논란 중에서 제가 잘못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괜히 그냥 네, 사람들이 그쵸. 저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유튜브라고 어디 가서 이제 소개를 막 크게 하진 않아요. 제 직업 자체는 단순한 수능 미용사고, 유튜브도 사실 초반에 안 하려고 계속 미뤘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좀 퍼트해야 되려면은 많은 보호자님들한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교육은 중요하다. 미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결국엔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고 싶고 많은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교육은 뭐 아기 때부터 뭐 사회화 교육을 해라, 뭐 스킨십 교육해라, 뭐 이런 맞아요. 거 많이 하는데 신기하게 미용은 아무래도 이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네. 훈련사들이 좀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 네, 맞아요. 좀 많이 전파가 돼 있는데 그 미용사분들이 뭔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춘 적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좀 보호자분들이 좀 굳이 뭐 미용을 아기 때부터 해야 되나? 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 사회화라는 게 저는 단순히 강아지랑 놀고 잘 놀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랑도 스킨십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고 벤치에 앉아있을 때도 얌전히 바닥에서 엎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사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화라는 건 진짜 너무 전 넓게 생각해요. 맞아요. 모든 면이죠. 모든 세상을 게. 살아가기 위해서 맞아요. 해야 되는 거니까. 미용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굳이 미용 교육까지는 필요 없지만 미용이 필요한 친구들 뭐 대표적으로 털이 계속 자라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단모가 아닌 뭐 푸들, 비숑 등등 말티즈, 시추 계속 자라나서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평생 사실 미용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거울 보면서 오늘 좀 기분 전환 해볼까 이게 아니라 다 참는 거지. 네, 사실 미용을 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맞아. 근데 어차피 당할 거 조금이라도 당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나마, 괜찮구나. 맞아.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도 저는 사회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용은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가해질뿐만 아니라 네. 뭐 목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귀청소를 해야 될 수도 맞아요. 있고 뭐 발톱을 잘라야 될 수도 있고 좀 이런 게 모든 게 다 미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어린 강아지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미용 쪽도 당연히 사회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교육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그거는 여기 채널에서 저희 채널에서 그럼 뭐 혹시 또 힘든 게 있을까요? 힘든 거라고 하면은 어차피 저는 그냥 무능아이를 이제 다루면서 하는 건 제 일이니까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고 뭐 직업이랑 다른 점이 저희 직업들이 사람 대 사람. 아 맞아, 무조건 사람 대 사람이죠. 근데 여기 저희 일은 중간에 누가 껴있잖아요. 항상 누가 껴있죠. 귀염둥이가 항상 껴있어요. 소통도 안 되고 보호자님이랑 소통이 안 되고 우리랑도 소통이 안 되고 셋 다 그냥 이게 삼각형이 찌그러져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어떤 보호자님들은 훈육 미용을 하시니까 은수 원장님이 미용을 해주면 다 고쳐질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휴대폰 업데이트처럼. 얘네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호자님의 노력이 저는 90%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의 노력은 10%고 저는 도와주는 역할이고 그 아이를 케어하는 보호자가 앞으로 평생 습관화를 이제 좋게 바꿀 수도 있고 나쁘게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의 90%의 수준 정도로 보호자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막 노력을 하는데 우리 보호자님들은 깔짝깔짝 아무래도 또 귀찮아서 안 하고 바쁘다 보시니까 일도 하시고 퇴근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진짜 눈 떠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고 아침밥 먹기 전에 해야 되고 그 다음 시원하게 밥 한 그릇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간식을 줄 때도 그냥 주기보다는 뭔가 규칙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얼마나 산다고 우리 애기 그냥 키우자 그냥 키우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미용은 거부당하시고 저한테 와가지고는 또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고쳐달라. 네. 해줘라 그래서 해달라. 저는 신이 아니고 얘는 기계가 아니라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보호자님 생각을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싶은데 보호자님이 안 바뀌면 안 바뀐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 더 이게 힘든. 그게 힘든 거죠. 왜냐면은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보호자님이랑 소통이 더 쉽고 강아지가 어려워야 되는데 강아지랑 소통은 전 더 쉬워요 차라리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조금씩 습득을 잘 하거든요. 근데 보호자님은 알려준 대로 슬퍼하세요. 맞아. 우리 개를 내가 어떻게 밥도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이걸 왜
제한을 하시나요? 하면서 간식도 이때만 줘야 돼요 막 이렇게 그쵸. 얘기하고. 저는 그냥 따끔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불쌍한데 왜 데려오셨어요? 왜 그렇게 불쌍해서 사랑으로만 키웠는데 왜 애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거부당해가지고 여기 오셨어요? 불쌍한 만큼 냉정하게 멘탈 잡으시고 함께 헤쳐갑시다. 이런 설득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죠. 매일 똑같은 말을 매일 손님들이 계속 강아지는 태어나서 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저희 뭐 행동교정 쪽도 좀 그래요.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그래서 알죠. 미용 쪽이나 뭐 문제행동이나 뭐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보호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시기라는 게 사실 훈육미용을 내게는 문제가 없는데 왜 훈육미용을 보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 아이는 나중에 훈육미용실로 오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1년만 잘 하시면 15년이 편해지는데 그거를 좀 피하시다가 나중에 돈이 엄청 쓰게 될 수밖에 없고